오늘은 상당히 재미있으면서도 또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마 푸코의 진자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또 실물을 본 적도 있을 거고, 어, 진자는 뭐 이 천장에다가 줄을 내리고 그 끝에다가 아주 무거운 물체를 매달아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진자가 흔들리게 잠깐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되죠. 그러면은 어떤 물체든지 진자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만드는 건 별거 아닌데, 아, 왜 이렇게 사람의 이름까지 붙여서 어, 이걸 탐구하느냐? 푸코의 진자의 운동을 보면은 푸코의 진자라는 건 일단 그 특별한 진자가 아니라 그냥 진자입니다. 그런데 이 푸코라는 사람이 발견한 사실은 뭐냐면은 이 진자의 운동을 자세히 관찰했더니 그냥 진자의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구의 자전 운동,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하죠. 지구의 자전 운동을 반영하는 그런 운동을 하더라 하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점, 예, 그게 중요한 점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그 자전 운동 때문에 지구는 엄밀히 말하면 관성계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지구가 관성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못 느낍니다. 하지만은 푸코의 진자라는 이 진자를 만들어서 그 운동을 잘 관찰을 하다 보면은 지구가 자전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저절로 배우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푸코의 진자가 과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푸코의 진자라는 것에 운동 방정식을 적고 그걸 풀어볼 텐데 그 전에 그 지구의 자전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평범한 진자의 운동 방정식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내릴게요. 예, 자, 운동 방정식은 일단 그림부터 그리죠. 자, 이렇게 길이 L자리 줄이 있고 그 끝에 질량 M자리 어떤 물체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줄은 장력, 여기 S라고 쓴 그 장력을 이 물체에다 행사를 하고 그리고 중력은 물론 mg라는 힘을 이 물체에다가 행사를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물체가 매달려 있고요. 자, 이 물체가 가장 아래 지점까지 내려왔을 때, 즉 평형 상태에 있는 위치를 원점이라고 하고 그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x좌표, y좌표, z좌표를 설정하겠습니다. z좌표는 물론 수직 방향이고 이 추를 매단 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추의 위치는 x, y, z 이렇게 세 개의 좌표로 표현이 될 것이고 그럼 이 장력의 방향은 무엇이냐? 일단 장력의 크기를 S라고 표현하면은 그 장력에 X 성분, Y 성분, Z 성분이 있을 텐데 그 각각의 성분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또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그 삼각함수 지식을 활용을 해보면은 그냥 이렇게 주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것이 장력이고 거기에 중력을 더하면은 그것이 이 물체에 가해지는 알짜 힘이 되겠습니다. 그 알짜 힘이 이 물체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를 결정하죠. 그리고 mg는 그 아랫 방향을 향하니까 0, 0 그리고 마이너스 mg라는 성분을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평형 상태에 있을 때, 즉
x가 0이고 y가 0이고 z도 0일 때는 요 장력과 중력이 정확히 일치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S는 mg와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두 힘이 상쇄되죠. 물론 이 S는 사실은 이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벌어진 각도에 따라서 크기가 조금씩 변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상황은 뭐냐면은 줄은 굉장히 길고 이 변위, 즉 x, y 변위는 아주 작은, L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는 x, y가 값이 조금 유한해져도 다시 말하면은 이 추가 이 평형점에서 조금 벌어져 있어도 S의 크기는 그다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가정을 해도 별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S는 그냥 mg다. S는 항상 mg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물리학이란 거는 일단 그 할 수 있는 근사는 전부 다 해서 방정식을 단순화시켜서 먼저 그걸 풀고 그 다음 차츰차츰 가정을 덜어내면서 점점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방식을 종종 취하니까 우리도 여기서 그런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는 수업 시간이니까 가장 간단하게 문제를 단순화시켜서 풀고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멈추기는 하죠. 그러면 이제 운동 방정식을 성분별로 이렇게 적어 보면은 x 방향의 운동 방정식은 x 방향으로는 중력이 없으니까 이 장력만 적으면 됩니다. 장력의 x 성분은 이렇게 되고 S가 mg다라는 그 방금 했던 가정을 집어넣으면은 결국 운동 방정식이 이렇게 간단하게 주어집니다. 자, 이걸 어디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1차원 진자 운동에서 등장했던 바로 그 방정식입니다. 거기서는 그 x 대신 각도 세타에 대해서 방정식을 적었을 텐데 어차피 세타가 작으면은 세타나 x나 그게 그거죠. y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정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x도 조화진동 운동을 하고 y도 조화진동 운동을 한다. 그리고 진동 주기는 x방향이나 y방향이나 똑같다. 이런 결론은 없습니다. 이게 몇 주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그 2차원 조화진동 운동의 방정식이죠. 자, 여기까지가 지구의 자전을 고려하지 않은 그 스피리컬 펜듈럼이라고 해서 뭐라고 할까요? 공간 진동자? 3차원 진동자? 구형 진동자? 적당한 말이 사실은 생각이 나지는 않습니다. 뭐 학생들이 편한 대로 뭐 이름을 불러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쩌다 보니까 이게 그 재미있는 어릿광대 얼굴이 돼버렸는데 이게 사실은 지구입니다. 지구고 지구가 어떤 그 자전축에 대해서 오메가라는 각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추가 푸코의 진자가 반드시 그 자전축 상에 있으라는 법은 없죠. 사실 이렇게 뭐 위도 45도에 있을 수도 있고 위도 60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울어진 채로 이 진자 운동을 하겠죠. 근데 막상 그 분석하는 과정을 보면은 뭐 이 진자의 위치가 어디건 간에 실제로 분석하는 과정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좀 덜 헷갈리라고 그냥 자전축 상에 이 추가 있다, 푸코의 추가 있다 라고 그냥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어요. 아, 지구가 일정한 각속도로 자전을 하니까 지구는 관성좌표계가 아니죠. 회전좌표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관성좌표계에서 풀지 말고 회전좌표계에서 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그래서 지구랑 같이 회전하는 좌표계를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자, x 프라임, y 프라임이란 게 결국은 우리 지구상에 사는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것이 고정된 좌표계처럼 느껴질 겁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자면 물론 관성좌표계는 아니죠. 왜냐하면 지구가 돌고 있으니까. 다만 우리가 그걸 잘 못 느낄 뿐이죠. 자, 그럼 그동안 우리가 배운 바에 따르면은 지구에 사는 우리는 어떤 물체든 간에 이런 코리올 힘이 작용한다 라는 해석을 항상 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오메가는 Z 프라임 축, 그러니까 자전축이죠. 자전축에 대해서 오메가라는 크기로 회전함을 표시하는 각속도 벡터가 되고 R 프라임 다시라는 것은 지구에 있는 우리가 느끼는 그 물체의 속도 벡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축과 같이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x 프라임 축, y 프라임 축, z 프라임 축은 물론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처럼 느끼질 못하죠. 다만 그 좌표값만 변하는 걸로,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걸로 느낄 겁니다. 자, 외적을 하면은 이렇게 성분 두 개만 살아남습니다. 왜냐면은 그 회전축 방향의 성분은 외적하는 과정에서 사라지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운동 방정식도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저 앞에 힘 두 개만 있을 때는 우리가 이미 운동 방정식을 풀어봤습니다. 어떻게 푸는지 잘 알죠? 그런데 이제는 이 코리올리 힘까지 추가를 해서 풀어야 합니다. 자, 이번에도 성분별로 운동 방정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라임은 어차피 모든 좌표에 다 등장하기 때문에 그냥 일괄적으로 다 빼버리겠습니다. 일일이 프라임 써봐야 그게 문제풀이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죠. 자, 그럼 이런 방정식이 나옵니다. 자, 보면은 지구의 자전 각속도 오메가를 빼놓고 보면은 물론 아까 이미 봤던 그 2차원 조화 진동자의 운동 방정식인데 거기서는 x 따로 방정식을 만족했고 y 따로 방정식을 만족했죠. 그런데 이제는 x와 y가 이렇게 서로 결합된 형태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y에 대한 시간 미분이 x 방정식에 등장하고 x에 대한 시간 미분이 y에 대한 운동 방정식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떤 속도에 의존하는 힘이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자, 이런 사례를 우리가 이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봤느냐면은 자기장이 있을 때 전하를 가진 입자가 받는 힘, 로렌츠 힘이 정확히 이런 식이었습니다. 여기서 m 곱하기 오메가란 양을 전하량 곱하기 자기장의 세기 q 곱하기 b로 바꿔보세요. 그러면은 이 두 표현이 정확히 로렌츠 힘에 대한 표현으로 바뀌는 겁니다. 요 두 표현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뭘 발견했었냐면은 전자가 하는 운동이 원운동이다. 그걸 거기서 배웠었죠. 자, 그런데 원운동은 원운동인데 원운동의 방향이 시계 방향 혹은 반시계 방향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통의 원운동은 초기 조건이 뭐냐에 따라서 시계 방향 원운동도 되고
반시계 방향 원운동도 물론 되죠. 그런데 자기장을 걸면은 한쪽 방향으로의 원운동만 허용이 됩니다. 자, 그 점을 혹시 잊어버리셨다면은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복습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 앞쪽 관계식만 보면은 여기서는 그러한 특별한 방향성이란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한 2주 전에 이런 2차원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 이런 2차원 조화진동자에 대한 운동을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궤도가 타원 모양으로 나온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 타원 모양을 이 좌표가 시계 방향으로 따라가든 반시계 방향으로 따라가든 그건 그냥 초기 조건에 의존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어떤 항이 추가됐는데 이 추가된 항은 그러한 대칭성을 깹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타원 궤도를 시계 방향으로 따라가는 운동과 반시계 방향으로 따라가는 운동은 마치 그 운동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찍은 다음에 그거를 앞으로 돌리느냐 거꾸로 돌리느냐 하는 차이와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시계 방향의 운동은 시계 방향의 운동에 대해서 시간을 역전시킨 운동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그런 현상을 보고 시간 역전에 대한 대칭성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이런 항이 들어오면은 시간 역전에 대한 대칭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 이걸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시간 역전이란 거는 시간 변수 t를 마이너스 t로 바꿨다는 뜻이죠. 그런데 자, 요건 어떤가요? 시간에 대한 두 번 미분 t가 두 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t를 마이너스 t로 바꾸어도 x2'이라는 이 표현은 부호가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간 역전에 대해서 바뀌지 않는 표현, 즉 시간 역전에 대한 대칭성을 가진 표현입니다. 반면에 이건 어떤가요? 이거는 시간 역전하면은 y 다시 마이너스 y 다스로 바뀌죠? 시간 역전에 대한 대칭성이 없는 항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시간 역전 대칭성을 깨는 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방정식에서 시간 역전 대칭성을 안 깨는 항과 시간 역전 대칭성을 깨는 항이 서로 공존한 그런 형태를 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의 운동은 어떨까? 이제부터 이 문제 풀이를 통해서 그런 상황에서의 운동이 어떤지를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 m을 다 지울 수 있기 때문에 방정식이 이렇게 단순해집니다. 자, 이런 문제를 푸는데 조금 익숙한 학생이라면 요거는 이 z 좌표를 도입하면은 z라는 변수를 도입하면 잘 풀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금방 할 겁니다. z라는 거는 x라는 변수하고 y라는 변수를 이렇게 복소수 형태로 모아놓은 새로운 종류의 변수입니다. 자, 그럼 이 두 방정식을 합해서 z에 대한 시간 두 번 미분으로 바꿀 수 있고 이쪽도 x 더하기 iy라는 표현으로 묶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 표현은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또 잘 보면은 이렇게 x 더하기 iy-이라는 표현으로 묶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아까는 두 개였던 운동 방정식이 이제는
하나의 운동 방정식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런 방정식은 시간에 대한 2번 미분이 등장하고 시간에 대한 1번 미분이 등장하고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지 않은 변수가 또 등장하고, 이런 미분 방정식은 어떻게 푸느냐? 답이 이런 지수함수 꼴일 거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풀리겠죠. 2의 i 람다 t 승이라고 일단 답을 가정을 하고, 그 람다가 만족하는 방정식이 뭔가를 알아봅니다. 이 표현을 이 위에 있는 방정식에다가 바로 대입을 하면은 람다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걸 정리하면은 람다가 두 개 해를 갖겠죠, 당연히. 자, 이렇게 두 가지 해가 나옵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상황은 뭐냐면은 오메가는 지구의 회전, 지구의 자전 각속도, 그 다음에 G 나누기 L은 결국 뭐를 결정하느냐면은 그 추가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결정을 해주죠. 근데 추는 보통 뭐 한 번 갔다가 다시 오는데 한 몇 초면 되죠. 반면에 지구는 한 번 회전하는데 24시간이 걸립니다.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전 주기가 훨씬 길다는 것은 그것의 역수인 이 자전 각속도가 훨씬 작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메가 제곱은 이 G 나누기 L이라는 양에 비해서 훨씬 작다라고 하고, 그냥 버려도 됩니다. 그러면 답이 이렇게 좀 단순해지죠? 자,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어디 있죠? 여기서 우리가 원래 풀려고 했던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두 가지 방식으로 나오는데, 하나는 이런 걸로 나오고 또 하나는 이런 걸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은 2의 마이너스 i 오메가 t 승이란 것은 두 종류의 답에 공통적으로 다 나오죠. 반면에 이 펜듈럼, 이 진자의 진동 주기 오메가 p를 갖고 있는 항은 2의 마이너스 i 오메가 pt로 나오기도 하지만 2의 플러스 i 오메가 pt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두 개가 다 허용이 되는데, 이쪽은 오직 마이너스 부호만 허용이 된다 하는 것이 지금 분석의 결과입니다. 자, 이게 결국 뭐랑 연결이 되냐면은 그 자기장을 걸었을 때 원운동을 하긴 하는데 그 전하가 한쪽 방향의 원운동만 허용이 됐죠. 반대쪽 방향은 허용이 안 됐습니다. 자, 그것과 관계가 됩니다. 자, 그 사실을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간단한 수학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의 i-오메가 t라는 인자가 앞에 나오니까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변수를 설정할 때 이런 식으로 한번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x라는 변수하고 y라는 변수를 모아서 z라는 변수를 이렇게 만들었죠. 자, 그런데 그거 말고 이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는 변수를 새로 도입을 해서 z 프라임이라는 그 복서 변수를 새로 하나 만들고, 그리고는 이러한 인자를 앞에 곱해줍니다. 자, 그럼 새로운 변수 xy하고 새로운 변수 x 프라임, y 프라임하고 원래 이 변수 x, y 사이의 관계식을 적어낼 수 있겠죠? 적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뭐냐? 이게 별게 아니라 2차원 회전에 대한 x좌표, y좌표의 변환 관계식이죠. 그렇죠? 오메가 t라는 각도만큼 회전한 좌표계에서의 좌표값과 회전하기 전의 좌표계에서의 좌표값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 하는 얘기잖아요.
자,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 문제를 풀 때 사실은 이 Z 프라임이라는 좌표계에서 문제를 푸는 게 더 편리했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왜냐면은 Z 프라임이라는 좌표계에서 문제를 풀었다고 했으면은 2의 마이너스 i 오메가 t라는 표현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흡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Z 프라임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적고 그것의 해를 구했으면은 딱 요거 두 개만 나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2차원 조화 진동자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푼 결과입니다. 그걸 또 달리 말하면은 Z 프라임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적으면은 여기 있던 요 항이 사라지고 요것만 살아남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헷갈리죠? 자, 그럼 이거를 좀 덜 헷갈리게 한번 이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게 뭐냐면은 지구와 함께 자전하는 좌표계 x 프라임, y 프라임을 도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회전하는 좌표계에서는 코리올리 힘이란 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 효과를 고려해서 운동 방정식을 적고 열심히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푼 결과를 보니까 마치 이런 코리올리 힘이 없는 그런 좌표계에서의 진자 운동과 똑같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다만 그런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지구와 같이 회전하는 그러한 좌표계에서 이 문제를 보면 안 되고 지구의 회전과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좌표계에서 문제를 봐야 됐다 이겁니다. 지구의 회전과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좌표계에서 그 물체의 좌표를 적은 게 여기 x 프라임, y 프라임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x, y가 사실은 여기서 도입했던 x 프라임, y 프라임인데 우리가 프라임을 귀찮으니까 빼자고 했죠. 그런데 그걸 다시 돌린 좌표계에서 표현한 게 x 프라임, y 프라임이니까 x 프라임, y 프라임은 사실은 뭐 x2 프라임, y2 프라임 이렇게 적어야 맞습니다. 근데 x2 프라임, y2 프라임이 뭔가 그 의미를 따져보면은 지금 이렇게 지구가 자전할 때 같이 자전하는 좌표계가 아니라 그 자전 속도와 정확히 똑같은 속도로 반대로 반대로 돌아가는 좌표계를 지금 잡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냥 관성 좌표계를 잡은 거예요. 아시겠죠? 지구가 자전할 때 같이 돌아가지 않고 가만히 있는 좌표계를 잡은 겁니다. 그럼 그게 뭔가요? 그게 결국 관성 좌표계죠. 자, 관성 좌표계에서 이 운동을 볼 때는 이 물체가 받는, 진자가 받는 진짜 힘만 고려해서 풀면 되죠. 자, 그럴 때의 문제는 이미 여기서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운동 방정식이 나왔나요? 요게 나왔죠. 그냥 2차원 조화 진동자의 운동 방정식이 나왔죠. 근데 우리가 한 건 뭔가요? 그거를 일부러 회전하는 좌표계에서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없던 항이 새로 튀어나왔죠? 자, 그런데 이거를 회전하는 좌표계가 아니라 관성 좌표계로 다시 바꿔서 풀면은 어떻겠습니까? 이 회전 좌표계에서 등장했던 효과가 사라지겠죠.
정확히 그 좌표 변환을 여기서 해준 겁니다. 그래서 다시 관성좌표계로 돌아가서 문제를 들여다보니까 답이 그냥 이렇게 나오고, 이것은 2차원 조화진동자의 문제더라 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별거 아닌데, 왜 처음부터 그냥 관성좌표계에서 풀지, 이거를 애써서 회전하는 좌표계로 갔다가 다시 관성좌표계로 돌아오는 그 복잡한 일을 두 번씩 하느냐, 이렇게 물론 질문할 수도 있는데, 뭐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구에서 이 실험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사는 좌표계가 관성좌표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자의 운동을 관찰하면은 어떤 운동을 관찰하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운동을 관찰하게 됩니다. 자, 이런 운동의 양상은 무엇이냐면은, 일단 오메가 P라는 각속도로 움직이는 흔들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그 진자가 한번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는 그 운동을 말합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오메가는 훨씬 작은 숫자죠. 오메가 P에 대해서. 따라서 이것은 아주 천천히 바뀌는 운동입니다. 그게 뭔가요? 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운동 평면이 시간에 따라서 서서히 돌죠. 그 서서히 도는 평면이 360도를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결정하는 게 바로 이 오메가입니다. 그럼 아까처럼 지구 자전축 위에다가 진자를 놓고 실험을 하면은 정확히 지구의 자전에 걸리는 시간 24시간 만에 추가 회전하는, 추가 진동하는 평면이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오겠죠. 그래서 푸코의 진자 운동을 잘 관찰하면은 원칙적으로 지금 내가 위도 몇 도에 살고 있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지금 문제를 이렇게 지구 자전축 상에다가 진자를 놓고 풀었는데, 이게 만약에 위도 45도에서 똑같은 문제를 풀었다 하면은 어떤가요? 이 오메가 값이 바뀌겠죠. 오메가 값이 바뀌기 때문에 이 추가 진동하는 평면이 한 바퀴 돌아서 360도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도 각각 다릅니다. 그 시간을 재면은 내가 지금 서 있는 지점의 위도를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